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오스카헬스, OSCR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분석하고 또 심층 투자 분석 두 가지 자료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오스카 헬스라는 회사, 특히 기술 기반 보험사로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부자 움직임, 또 회사의 핵심 기술, 그리고 당면한 시장 환경, 이 세 가지 축으로 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정보들이 뭘 의미하는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스카 헬스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자료는 내부자 주식 거래. 특히 매수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매수가 특정 인물한테 아주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의미 있는 매수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공동 창업자죠. 부회장인 조슈아 쿠슈너, 그리고 그의 투자 회사 스라이브 캐피털, 여기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쿠슈너하고 스라이브 캐피털이요? 네. 특히 2024년 후반기,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요. 한 2주 동안 2,500만 달러가 넘는 꽤 큰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어요. 와, 2,500만 달러면 정말 공격적인 베팅인데요. 이게 또 시기적으로 오스카 헬스가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 달성하고 그 새로운 CEO 마크 버털리니 체제에서 ICHR 시장 공략을 막 시작하던 때랑 맞물린다는 점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죠.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료에서도 이 쿠셔너의 대규모 매수를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 특히 그 ICHRA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의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상업자가 직접 자기 자본을 넣으면서 회사의 비전에 힘을 실어준 거죠. 뭐 CEO가 목표 시장이 4.5배 커질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다른 고위 임원들, 뭐 CFO나 COO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았다는 점이 좀 재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부 의견이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보고서에서는 이걸 역할과 동기의 차이로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동기의 차이요? 네. 그러니까 쿠셔너는 창업자고 또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뭐랄까 자본을 투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임원들의 매도는 뭐 대부분 스톡 옵션 행사나 아니면 RSU 관련해서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면 그냥 개인 자산 관리 차원, 이런 좀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전망이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렵고, 신호의 무게감으로 따지면 당연히 쿠셔너의 매수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명쾌하네요. 창업자의 적극적인 베팅하고 운영진의 일상적인 매도는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자료, 투자 분석 보고서로 넘어가 보죠. 이 보고서는 오스카 헬스를 그냥 보험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헬스케어를 리팩터링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오스카의 핵심 차별점이에요. 자체 개발한 풀스택 기술 플랫폼이 있다는 거. 풀스택 기술 플랫폼이요? 네. 다른 경쟁자들은 보통 기술을 인수하거나 여러 시스템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쓰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근데 오스카는 회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의료 비용 관리, 네트워크 최적화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위에서 다 돌리는 거예요. 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효율성하고 회원 경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어 라우터라는 도구가 있어요. 케어 라우터요? 네. 이게 회원들이 좀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찾도록 안내해 주는 건데, 이걸로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꽤 보고 있다고 해요. 회원들 상당수가 이 도구를 쓴다고 하고요. 기술로 비용을 아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술 기반 접근이 회원 만족도도 높여서 그 순추천 고객 지수 NPS라고 하죠. 이게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보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로 더 나은 경험, 더 나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확실히 통합 플랫폼이 강력한 무기네요. 그리고 이 기술 자체를 또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플러스 오스카 사업 모델도 있다면서요. 이것도 흥미롭던데요.
아, 네, 정확합니다. 플러스 오스카. 이게 오스카의 기술 플랫폼을 다른 건강 플랜이나 시스템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B2B 사업인 거죠. 보험 사업 말고 기술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잠재적으로 보험업보다 마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요. 그 변동성이 큰 ACA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해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위험 분산 효과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초에 그 업계 베테랑인 마크 버톨리니를 CEO로 영입했잖아요. 네, 에치나 CEO 출신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성장만 외치던 거에서 이제 수익성이랑 운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을 의미하는 거라서요. 이것도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두 자료 모두에서 아주 큰 위험 요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오스카헬스는 주력 시장인 ACA 마켓플레이스. 여기에 보조금 절벽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오스카헬스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절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ACA 보험료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강화됐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만약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갑자기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맞거나 심하면 아예 보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오르는 건데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요, 평균 보험료 부담이 75%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고 해요. 75%요? 엄청나네요. 그럼 단순히 가입자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닐 텐데요. 그쵸. 더 큰 문제는 그 보험료에 민감한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의 평균 의료비는 더 올라가겠죠. 이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 악순환이네요. 실제로 오스카 헬스가 최근에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의료 손실률, MLR이라고 하죠. 이게 확 급등해서 연간 실적 전망을 이익에서 손실로 크게 낮췄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MLR이라는 게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중에서 얼마를 의료비로 썼나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2024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 2분기에 갑자기 91% 이상으로 치솟아 버린 거예요. 91%면 거의 다 의료비로 나갔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연간 이익 전망을 포기하고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발표했고요. 수익성 회복 목표 시점도 원래 2025년이었는데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경영진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시장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늘었다 이런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결국은 ACA 시장이 가진 본질적인 변동성하고 위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절벽 리스크를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창업자 쿠슈너의 공격적인 매수가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위험의 크기를 더 실감나게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오스카 헬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아까 잠깐 언급된 ICHRA 시장 공략,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ICHRA. 고용주가 직원한테 보험료 지원 자금을 주면 직원이 직접 개인 보험 시장에서 플랜을 고르는 방식이거든요. 아,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직접 고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오스카의 강점, 그러니까 소비자 친화적인 기술 플랫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또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절벽의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ICHI 말고 다른 전략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플러스 오스카 사업 확장도 계속 추진 중이고요. 서비스 지역도 계속 넓히고 있어요. 2025년에는 18개 주 504개 카운티까지 진출한다고 하고요. 또 특정 인구 집단, 예를 들면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보헤나 살롯 같은 맞춤형 공략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군요. 재무 상태를 보면 매출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이던데 최근 MLR 문제 때문에 수익성에는 확실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다만 그 판매 관리비, SG&A 비율은 기술 덕분에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내부 효율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맞습니다. SG&A 비율 개선은 오스카의 기술 플랫폼이 실제로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죠. 하지만 보험사의 수익성은 결국 내부 효율성, 즉 SG&A 관리 능력하고 외부 의료비 지출, 즉 MLR 관리 능력, 이 두 축의 균형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오스카는 내부 통제는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외부 변수인 MLR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외부 변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예측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한 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현금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2026년 수익성 회복 목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오스카헬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는 창업자의 강력한 매수 신호가 있고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 그리고 ICHRA 같은 뚜렷한 성장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ACA 보조금 절벽이라는 정말 거대한 정책 리스크가 있고 또 최근에 급격히 나빠진 수익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분석 보고서가 보유 의견을 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술 기반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그 규제나 시장 변동성이란 허들이 너무 높다, 이런 판단인 거죠.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강세론하고 약세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스카헬스는 시장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쇼미 스토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기술이 뛰어나고 효율적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가진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절벽 같은 외부 위협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거나 혹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걸 실제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증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환경 분석까지 종합하니까 회사가 처한 복잡한 상황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혁신적인 기술 잠재력하고 또 냉혹한 시장 현실, 그리고 규제라는 거대한 변수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오스카 헬스가 앞으로 ICHR의 시장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또 플러스 오스카를 통해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한다면 그때 가서 이 회사의 본질은 여전히 보험사일까요? 아니면 헬스케어 생태계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스카 헬스의 미래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